오늘의 앵커 리포트, 학생들의 인터뷰 장면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64? 그러니까 되게 중간에 엄청 방학 때 그 시즌에 되게 전학을 갔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다닌 모교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좀 많이 슬펐고요. 왜 하필이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네, 꼭 1년 전에 YTN과 인터뷰를 했던 이 학생들, 오늘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갈 모교가 사라졌습니다. 서울 소재 일반 고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이 도봉고등학교가 폐교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각한 저출생의 여파도 도봉고 폐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도봉고처럼 문을 닫은 학교, 전국에서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전국에서 폐교한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18곳이었는데요. 올해는 무려 33곳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죠. 이 저출생 문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수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총 59,492명, 처음으로 6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7만 명대였던 것을 보면 감소세가 급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의 규모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그러니까 전교생의 수가 240명 이하인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12%가 이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고 있고요. 2027년이 되면 이 수치가 1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는 지금, 이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모든 부처는 당연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 가장 큰 과제인데요. 지난해 말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말뿐이 아닌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훨씬 더 이 저출산 문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한다면 출산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원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가 처음으로 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는 5만 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습니다. 서울 지역 취약 예정 초등학생은 2022년 7만 442명에서 2023년 6만 6,324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5만 명대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취약 통지서가 발송된 아동은 41만 3천여 명이지만 통상 3월에 실제 입학하는 아동은 취약 대상의 90% 안팎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립초 564곳의 예비 초등학생을 상대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예비 소집을 진행합니다. 취약 예정 아동과 학부모는 취약 통지서를 가지고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별도 사전 등록이나 비대면 취약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예비 소집 기간 지원청 및 경찰청 등과 적극 협력해 취약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서울 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7% 정도 감소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2024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209개 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5만 7천여 명으로 다시 6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023학년도보다 4천여 명, 6.6% 감소한 수치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1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2월 1일 배정 학교를 발표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령 인구 절벽이 다가오면서 서울 폐교 위기 학교를 분교로 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서울 지역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적거나 과도한 곳에 분교를 만드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기존 소규모 학교를 개편해 운영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에는 도형 캠퍼스를 신설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형 캠퍼스 지정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캠퍼스. 학생들이 사라졌습니다. 강의실도 마찬가지. 책상도 의자도 그대로인데 학생은 없습니다. 지난 1995년 문을 연 강원 관광대학교. 카지노학과와 실용음악과 호텔 관광과 등 한때 1,000명 넘는 학생이 있었지만 이젠 입학 정원 90여 명을 채우기도 버겁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 2020년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폐과했습니다. 문 닫은 학과가 있던 건물입니다. 재학생이 없으니 이 5층짜리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도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급기야 내년 신입생 모집도 포기한 상황. 대학은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이 대학에서 졸업하는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아까도 폐교해서 아예 없어지고 하니까 이런 사태를 계속 예견하듯이 교수님들도 그럴 것 같다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많이 떠나시는 분들 많아서 솔직히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대학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산 아래 자리한 웅장한 건물. 외부의 출입을 막기 위한 가림막은 누군가 훼손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엉망이 된 강의실. 캠퍼스는 우범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은 지 벌써 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캠퍼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건물은 이렇게 폐허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총장이 400억 원에 달하는 교비를 빼돌렸고 체불 임금이 300억 원이 넘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문 닫은 한중대학교. 대학을 기반으로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도 떠나면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학교 폐교된 대로 많이 상가들도 없어지고 원룸도 없어지고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모든 게 마비된 상태죠. 지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19곳, 모두 비수도권 대학들입니다. 대학 폐교는 상권 몰락에 이어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학령 인구 급감 속 지방대학을 살린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화장실 등 시설 공사비를 대고 남녀공학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과거에 비해서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남녀를 구분해 교육할 필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질 거란 전문가 의견을 함께 싣고 있었습니다.